관련해서 이제 오늘 지원단 분들 또 이제 여러 관련 있으신 분들 같이 모여 계신데요. 오늘 우리 경남에 있는 지금 선생님들 또 이제 장학사님들하고 같이 학교 자유 시간에 대해서 이제 규정에 대한 것들 또 이제 행정적인 것들도 같이 알아볼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실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 학교 자유 시간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저희 학교는 또 과목을 8개를 지금 승인 준비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실제 운영하는 이런 노하우 이런 것까지도 시간은 짧지만 오늘 경남 선생님들께 최대한 많이 공유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앞에서 장학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가교육과정 만드는 데 참여해 온 것도 있지만 저희 학교에서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시간이 40분 저에게 주어져 있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6줄 보이실 거예요. 이 6줄에 의해서 우리 경남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 학교는 학교 자유 시간을 이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또 이제 몇 학년을 운영을 하느냐? 3학년에서 6학년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위해서 학교 자유 시간을 끝에 문구가 중요하죠. 학교 자유 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학교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 자유 시간은 이제 뭐를 하는 거느냐? 중요한 게 이제 교과 외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시외 과목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국가에서 정해준 과목이 아니라 학교에서 새로운 과목 혹은 활동을 이렇게 개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목이 초등은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하시는 거고요. 나학목은 뭐냐? 그럼 학교 자유 시간은 이제 지역 특색에 맞게 우리 경남도 여러 가지 시군이 있으실 텐데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과목과 활동을 개설하셔서 운영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뭐를 하느냐? 중요한 건 이제 다 항목이에요. 그럼 학교 자유 시간은 뭐냐? 연간 34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교과 창체, 그러니까 모든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창체는 모든 치수 안에 포함되는 거겠죠. 요 시간에 학기당 한 주를 확보해서 운영한다. 요거를 제가 다 항목을 일단 조금 자세히 풀어 드릴 거고요. 요 얘기부터 이제 같이 한번 이 줄부터 좀 토파보기를 해볼게요. 문장들을. 먼저 첫 번째, 학교 자유 시간은 첫 번째 질문. 우리 경남 선생님들 다 같이 듣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곳일까요? 네, 학교 자유 시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편성 운영을 이제 하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경남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정해 주셨죠? 3, 4학년군에서 한 번, 5, 6학년군에서 한 번. 네, 그래서 내년에는 경남 같은 경우 이제 무조건 학교 자유 시간을 운영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나왔던 이야기들을 토파보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해설서에 이 얘기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 자유시 해설서에 있는 내용 총론보다 조금 자세하게 쓰였죠. 해설서가 이제 2월 달에 나왔는데 학교 자유 시간은 이제 과목이나 활동을 만드실 텐데 과목이나 활동을 만들면 일단은 우리 지금 다 같이 이해하셔야 될 게 교과군 안에 편성을 하셔야 된다. 요 얘기가 뭔지 한번 잠깐 볼게요. 먼저 이 문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엄밀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과목하고 교과는. 요게 어떻게 다른지는요. 제가 설명을 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정확히 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은 교과랑 과목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 경남 선생님들 한번 요 답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 퀴즈에다 답. 지금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드렸는데요. 이 중에 교과는 몇 번일까요? 이 중에 교과, 예, 다 잘 보이시나 봐요. 모바일은 조금 약간 설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요렇게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네, 3번. 3번이 교과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학교 자유 시간을 먼저 편제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는요. 교과가 무엇인지 과목이 무엇인지를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초등에서 교과는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도덕, 실과, 영어 요게 교과예요. 그럼 과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를 예를 들자면 화법과 언어, 독서, 문학과 영상 요런 걸 과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자율 시간은 교과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과목을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군 안에 이렇게 얘네들이 국어 교과군 안에 포함되는 과목들인 거예요. 이 개념을 아셔야 학교 자율 시간을 편제 안에 선생님들이 집어넣으실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만약에 우리 경남에서 과목이든 활동이든 상관없어요. 책과 함께라는 과목을 개설하려고 하신다. 자, 어느 교과 밑에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그럼 채팅창에 다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냥 일일이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비유사한 과목 교과에 집어넣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네, 국어 안에 넣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생활수학이란 과목을 개설하시겠다. 당연히 수학 안에. 그럼 신체놀이 활동을 이번엔 개설하신대요. 그럼 어느 교과 밑에? 체육 밑에 넣으면 되겠죠. 만약에 민주시민을 개설하실 거다. 사회, 도덕, 교과군 밑에 집어넣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태는 과학실과 뮤지컬, 예술 밑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행 영어를 마을의 이해 또 사회도덕 밑에 넣을 수도 있고 뭐 디지털 AI 여행 영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교 자율 시간 만드실 때 지금처럼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과목이나 활동이 어느 교과, 기존에 우리 초등에 정해져 있는 이 교과들 중에 어느 교과랑 가장 연관이 있을지 거기에 맞춰서 과목이든 활동이든 밑으로 편제를 시키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만든 톡파보기 예시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국어 교과 밑에는 국어 과목도 있는 거고요. 생활 속 문학 과목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국어 교과군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번 같이 볼게요. 생활 스포츠의 이해라는 과목을 학교 제휴 시간에서 운영하겠다. 그럼 체육 교과 밑에는 체육 과목도 있고요. 생활 스포츠 이해 과목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 교과 밑에 사회라는 교과, 민주시민 교과 두 개가 있으면 얘는 사회 과목, 얘는 민주시민 과목, 얘네 둘이 합해서 사회 교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제 과목 교과에 대한 먼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다들 쉽게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두 번째 건 이제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요구. 아까 제가 다항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문장을 지금부터 수학적으로 한번 디테일하게 파서 우리 경남 선생님들이 요 개념이 학교 가면은 왜 29, 30이에요? 요거 어떻게 쪼개서 운영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요거를 수학적으로 정확히 한번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를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톱어볼게요. 학교 자율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일단 계산을 한대요. 연간 34주란 얘기는 3월 2일 시작해서 올해는 3월 4일부터 했죠. 학기 말 방학시까지 총 34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일단 모든 교과랑 창체를. 그럼 결국은 얘네들은 그 학년도의 총 시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하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뒤에 거 한번 같이 볼게요. 학기별 한 주. 무조건 학교 자율 시간은요. 학기 단위예요. 학기 단위.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혼동하시는 게 국어, 수학, 사회과학은 1학년 1학기가 있고요. 3학년 1학기가 있고 3학년 2학기가 있고 연간을 운영하는 건데 학교 자율 시간의 교과나 활동은 무조건 한 학기가 안에서 다 시작과 끝이 한 학기 안에서 다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34주가 기준이 아니라 학기는 우리 경남 선생님들 학기는 그럼 몇 주일까요? 한 학기는 연간이 34주예요. 한 학기는 몇 주일까요? 한 학기는 다 아시니까 17주 맞습니다. 17주예요. 이 17주 중에 한 주를 학기별 한 주, 요 그대로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전체가 34칸이니까 17칸 중에서 한 주가
이제 학교 자유시간으로 만드시는 거다. 네, 요게 한 학기의 자유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연간 34주는 결국은 그 해당 학년도의 총 시수이다. 그럼 학교 자유시간은 그럼 몇 시간이냐? 당연히 수학적으로 전체 총 시수의 34칸 중에 한 칸이니까 총 시수 나누기 34를 하면은 한 학기의 학교 자유시간 시수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3, 4학년은 기준 시수대로 하면은 986이에요. 3학년도 986, 4학년도 986. 이거를 뭐 3학년은 900하고 여기서 빠진 86을 4학년에 주고 이런 학교는 거의 한 번도 못 봤어요. 980로 나누기 34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3학년, 4학년 한 학기의 자유시간은 29시간이다. 내년은 3, 4학년이 적용되지만 후년은 5, 6학년도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5, 6학년은 시수가 조금 달라지겠죠. 왜냐? 5, 6학년의 총 시수는 1088시간이에요. 그래서 1088을 34로 나누면은 학기당 학교 자유시간은 32시간으로 운영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이제 자세한 걸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학교 자유 시간은 무조건 학기 단위로 하는 거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학교가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그러면은 1학기에는 우리 학교 자유 시간 15시간 하고요. 2학기에는 학교 자유 시간은 14시간으로 해서요. 이렇게 29시간 운영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요 학교 자유 시간은 무조건 한 학기 안에 끝내서 운영을 해 주시는 거다. 자, 그다음에 우리 경남교육청은 요런 기준을 또 이렇게 정해 주셨죠. 학교 자유 시간을 만약에 과목으로 개설할 경우에 과목의 최소 시수는 17시간 이상으로 편성을 하라. 그럼 이제 요걸 이렇게 요렇게 계산하겠죠. 학교에 3학년에 허용된 자유시간은 29시간이에요. 근데 과목은 17시간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A라는 과목을 개설하셨어요. 얘는 17시간으로 개설했으면 12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이 12시간은 이제 활동으로도 개설을 하실 수가 있다. 요게 학교 자유시간 이제 경남형에 맞추어서 시수를 짜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 자유시간 과목을 한 학기에 2개 해가지고 개설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왜냐? 학교 자유 과목은 조금 무게가 있어야 된대요. 너무 만약에 17, 12로 한다면은 과목이 12시간이면 사실 과목이 12시간짜리를 운영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과목은 사실 승인받아야 되는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최소 과목은 17시간 이상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남의 기준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맞는 기준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교육부 특파보기에도 있는 유사한 그러니까 예시 사항들인데 요걸 한번 잠깐 해석해 보면은 체육 기준 시수는 204시간이에요. 204시간인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생활체육 과목으로 29시간 총 233으로 개설할 수 있냐? 당연히 가능하겠죠. 체육 기준 시수 204 지키고 플러스 알파로 채용 밑에 개설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밑에 거는 왜 불가능할지 한번 같이 볼게요. 밑에 거는 체육이 186이래요. 근데 우리 경남처럼 생활체육 과목을 17해서 203시간으로 총체육 교과를 개설을 하시겠다. 당연히 안 되죠. 아무리 학교 자유 시간을 개설해도 은미체는 시수에서 감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시수 방식이고요. 그다음 요거 한번 잠깐 보실게요. 체육을 175로 줄인 다음에 체육 내가 아니라 체육 외네요, 이건. 그럼 현재상 체육 카테고리 안에 학교 자유 시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음악 아니 영어나 이런 데로 들어가게 29시간을 만들어 놓은대요. 그럼 이거는 체육 카운트는 17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허용이 안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이제 선생님들께 자세하게 한번 그림을 한번 드려 볼게요. 학교 자유 시간은 어떻게 편성을 하는 거냐? 국어부터 수학, 사회, 제가 그림으로 한번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 가지 다 교과가 있어요. 여기 다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과학,
예술, 그다음에 영어, 창체 이렇게 교과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민주시민이란 과목을 사회 교과군 안에 개설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랑 같이 실수가 카운팅이 되잖아요. 그럼 사회 실수가 조금 이렇게 얘를 담기 위해서 좀 뚱뚱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 실수가 많아질 필요. 그럼 이때는 사회를 선생님들이 20% 안에서 증감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쭉 일단 늘려놔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교과들에서 이렇게 조금씩들 실수를 갖고 오셔가지고 그 과목이 편제될 교과는 20% 규정을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학교 자율 시간을 만드는 건데 국어 같은 거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국어는 뭐가 여유가 있냐? 국어는 한 학년에서 보통 204시간 이렇게 하죠. 204를 하기 때문에 국어는 20% 따질 때 40시간 정도가 약 증감의 여유가 있어요. 그럼 국어는 204가 기준으로 하고 국어 밑에 생활장문 29를 딱 붙여도 233이니까 실수 규정 20% 안에 얘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학교 자율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20%의 증감 규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과목이란 아이를 집어넣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자유시간이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20%를 일단 적극 활용하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학교 자율 시간은 약간 역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교 자율 시간이 나오게 된 배경이 원래는 고등학교에서 지금도 경남 고등학교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16 플러스 1이라는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6주는 순수 교과를 하고 마지막 한 주는 학교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 생기부에 뭐 개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쓰게 한다. 이런 운영 방식들이 사실 2015 개정에서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했던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학교 자율 시간 그 총론 문구에서 17주 중에 한 주가 이런 실태를 반영해서 사실 나온 거이기 때문에 학교 자율 시간을 실수 예를 들면 3학년 29를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게 일반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모든 교과에서 17주 중에 한 주 분량, 국어를 보통 한 주에 6시간 이렇게 수립을 하잖아요. 이렇게 국어 6시간, 수학은 한 주에 4시간 세우는 거 맞죠, 선생님들? 수학 한 주 분량 4시간, 또 도덕 한 주 분량 1시간, 다른 교과들 다 마찬가지. 은미체는 감축을 기본적으로 못하니까 이렇게 22시간을 일단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른 교과들에서 22시간을 쭉 끌어온 다음에 그럼 나머지 7시간을 어디서 또 채워야 되잖아요. 학교 자율 시간 29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학교 나가서 이제 연구부장, 교육과정부장들이 이제 편제표를 자율 시간을 담게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29를 끌어올 거냐. 일단 이 16 플러스 1 설계에 의해서 교과별로 한 주 분량을 다 때운 다음에 나머지 7은 처음 이제 첫 번째 방식은 만약에 얘가 학교 자율 시간을 작문 교과를 개설할 거야 아니면 그림책 교과를 개설할 거야 그럼 국어 밑으로 편제할 거잖아요. 국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나머지 시간들은 국어에서 더 떼와서 이렇게 29란 시간을 구성할 수도 있다. 요런 게 이제 모든 교과에서 실수를 공평하게 한 주 분량을 떼와서 만드는 운영 방식. 이렇게 실수를 편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7시간을 결국 학교 자율 시간은 성취 기준 없이 교과 맥락을 떠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창체 자율자치 활동 영역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7을 우리는 창체에서 갖고 와서 할 거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 2022 개정 창체는 꼭 102시간이 최소 시수가 아니잖아요. 102에서 20% 20시간 정도 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창체에서 갖고 올 거야. 라고 29를 구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머지 7시간도 그냥 다 공평하게 어느 교과에서 은미체를 제외한 다른 교과들에서 이렇게 갖고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원단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교 자율 시간 실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제가 지금 예시를 드린 것처럼 다양한 유형들을 예시를 드릴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가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국어는 그냥 간단하게 29시간 국어 204 기준 실수 플러스 알파로 얹은 다음에 요 29를 은미체를 제외한 다른 교과에서 갖고 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국어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실수가 크기 때문에
실수가 크기 때문에 여유가 있죠. 175로 감축해도 돼요, 국어는. 왜냐 20% 안에 감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29를 감을 하시고 이 29를 생활작문이라는 새로운 활동이나 과목으로 엮어서 얘를 인제 과목 1은 국어, 과목 2는 생활작목 돼서 얘네들이 이제 국어 교과군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요게 학교 자율 시간 시수 구하는 방식인데 근데 과학, 사회로도 많이 넣으실 거예요. 경남에서는 또 생태의 역량이라는 것도 설정을 하시고 생태 교육 중요시하기 때문에 과학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큰데요. 과학 같은 경우는 쪼끔 빡빡해요, 시수가. 왜냐? 102 시간에서 20 밖에 못 늘리기 때문에 만약에 과학 102를 그대로 하고 여기다가 생태 과목을 그냥 넣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9 시간이 초과가 돼 버리잖아요. 요거는 사실은 뭐 그러면 3-4 학년 군이니까 초과가 돼도 물론 되겠지만 4 학년에서 기본 과학 지수가 -9를 빼고 시작하기 때문에 93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교육 과정 짜는 학교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딱딱 나눠서 3-4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그냥 3 학년 안에서 끝낸다. 실수 계산을 끝낸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그냥 20 을 넣어 버리면 9 시간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과학을 9 시간을 이렇게 단축하고 여기다가 9 시간을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사회과학에 집어넣을 때 요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수에 대한 다양한 이제 유연한 설계법들을 우리 지원단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예 그냥 과학 기준 실수가 102니까 감축 이내로 그냥 최대한 줄여 버리는 거예요, 과학을. 82로 줄여 버리고 나머지 여기다 생태를 20 시간 채우고 근데 학교 자율 시간은 29 시간을 해야 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29를 하면은 과학 기준 지수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학교 자율 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학교 자율 시간 이제 행정적으로 어떻게 교과 밑으로 편제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실수를 어떤 방식으로 산출을 해야 될지를 같이 공부를 했다면 이제 학교 자율 시간을 쪼끔 자세하게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요. 도대체 학교 자율 시간 어려운데 기존에 우리 경남에서 프로젝트식 교육과정 상당히 열심히 많이 하셨잖아요. "뭐가 틀려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학교 자율 시간이 주제 중심 프로젝트랑 뭐가 다르냐? 지금 보시는 거 경기도의 아주 유명한 학교에서 혁신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 교육과정인데 주제는 이렇게 멋있게 잡았는데 실상 운영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어 그냥 다 교과 틀 안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교육 과정 자체가 성취 기준 틀 안에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학교 자율 시간을 만들고 운영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더 자세히 보도록 이제 운영 측면에서 내용 구성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작년 12 월에 나온 자료예요. 학교 자율 시간 모형을 설정해 놨는데요. 교과 통합형은 이제 내용 자체가 여러 교과가 다 뭐 학교 자율 시간 29 시간 안에 글쓰기도 하고 수학 통계도 한번 해 보고 미술 활용해서 홍보 포스터도 만들고 교과 통합형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다음에 초등에서 단일 교과형으로 하는 학교는 연구학교에서 거의 한 학교도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중등은 2022 개정이 정보를 68 시간 이상 해야 된대요. 그래서 디지털 과목을 이렇게 개설할 경우 요런 것들이 인제 기술 초등으로 말하자면 실과와 관련된 단일 교과형 요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초등에서도 디지털 AI 2022 개정 34 시간 이상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17 시간은 실과에 있어요. 이 17 시간을 따로 운영하기 위해서 디지털 과목으로 할 경우는 단일 교과형이 된다. 근데 과제 연구형은 사실 저는 '이걸 왜 같은 층에 놨을까?' 약간 의문점이 있었는데 얘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구성하는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과제 연구형은 두 가지가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요게 제가 볼 때는 같은 층위에 넣기에는 쪼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요거는 뭘 강조하느냐 요거는 6 학년 정도에서는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주제 그러니까 과목명이나 과목은
어렵겠지만 활동 같은 거의 주제들을 선택해서 운영하는 방식. 지역 연계는 학교 자율 시간은 결국은 지역 특화된 교육을 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 인프라. 경남에서도 여러 가지 마을 교육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교 자율 시간 활동이나 과목으로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거. 그다음에 진로 연계 같은 경우는 2022 개정은 이제 진로 연계 교육 6학년 시기에 중학교 전환기 교육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진로 연계랑 엿붙여서 과목 활동으로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유형을 선택했는데, 근데 실제 2022 개정 연구 학교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요런 주제들로 많이 하더라고요. 요게 사실은 좀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예전에 했던 우리 그 주제 중심 프로젝트에서 했던 그 주제들을 학교 자율 시간 과목명이나 활동명으로 그대로 끌고 와서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생태라는 과목, 시민성이라는 활동, 다문화 세계 시민 과목, 진로 활동, 이렇게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한 학교가 사실은 대부분이었다. 근데 학교마다 이렇게 중점 가치나 역량들, 뭐 주도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아예 중심으로 과목 활동을 개설했던 학교들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 프로젝트 방식, 이런 식으로 학교 자율 시간 활동을 짜서 운영했었던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실제 한번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선생님들이 하나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요. 어떤 학교들은 이런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3, 4, 5, 6 중에 여기서 한 개, 여기 학년에서 한 개 해야 되는데 그냥 특정 학년 하나 뽑는 게 어려워서 우리 다 할 거예요. 이렇게 학교들이 있는데, 예전에 학교들은, 예전이 아니라 지금도 교육 과정을 이렇게 운영했거든요. 아예 학교에서 생태라는 큰 주제를 정하고 다 생태와 관련된 내용을 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교 자율 시간 과목 승인을 받으려면은요. 생태에 대해서 다 한다면은 생태지만 생태 과목명이 다 달라야 돼요. 그리고 내용 체계랑 성취 기준이 3, 4, 5, 6이 별개의 과목이라고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기 안에서 3학년 2학기 안에서 끝내고 4학년 2학기에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은 과목, 같은 내용 체계, 같은 성취 기준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짜면은 학교에서 결국은 생태로 3, 4, 5, 6을 다 다르게 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가 3, 4, 5, 6학년을 다 적용할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것처럼 아예 그냥 주제를 학년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생태라는 걸로 다 세팅해서 맞추는 것보다 각자 학년에서 자유롭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학교 자율 시간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승인받기 편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워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요거 활동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요게 만약에 과목이 아니라 이거를 활동으로 운영하실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목처럼 내용 체계, 성취 기준 이렇게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하셨던 우리 학급 세우기 활동, 뭐 3월 달에, 그다음에 봄에 마을 탐구하는 활동들, 그다음에 세계 시민 축제, 그다음에 학기 말에 이제 7월쯤에 이제 같이 이제 축제하는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그냥 활동을 이렇게 개설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동은 과목보다는 조금 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교사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요런 거 중심으로 활동은 내용을 구성을 하셔서, 이름도 그냥 또 생태, 뭐 진로, 디지털 이렇게 딱딱한 거보다 재밌게 이름 만들어서 할 수도 활동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경남 선생님들께서 학교 자율 시간 활동이든 과목이든 주제를 선정하실 때요. 하나 꼭 염두에 두실 사항이 있어요. 2022 개정 연구학교나 아니면은 사실 경기도나 전라도, 전라북도, 충청, 충남, 충북은 이런 자유시간 같은 운영 방식을 2년, 3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분석을 해보면 제일 많이 하는 주제 1위하고 2위가 뭘까요? 한번 채팅창에 부탁드려 볼게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지금 채팅창에 학교 자율 시간으로 연구학교나 아니면 이미 하고 있는 지역에서, 네, 환경 좋고요. 한번, 네, 생태 마을, 또 자치, 네, 한번 볼게요. 요 두 가지들을 제일 많이 해요.
다 답이 똑같죠. 선생님들이 지금 채팅창에 써 주신 거랑. 근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제가 강론 조정 연구란 것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전 과목 교육 과정 그 검토하는 연구를 같이 했었는데 보니까 2022 개정은 생태랑 민주시민을 아예 국가사회적 요구 과제로 딱 못 박아 두고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만들었어요. 2022 개정의 모든 교과는 생태 전환과 민주시민을 내용 체계랑 성취 기준에 반드시 반영하시오. 실제 강론 연구팀에서 조정팀에서 다 분석을 하고 얘네들 빠져 있는 거 어떻게 넣으시오 다 빠꾸시키면서 만든 게 2022 개정.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학교 자율 시간 주제를 생태나 민주시민으로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 주제로 할 경우 지금 보신 것처럼 요 지침처럼 이미 많은 교과에 생태랑 민주시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짜실 때 교과랑은 다르게 차별되는 부분으로 짜야 되는 이런 더 치밀함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학교 자율 시간을 만약에 이렇게 내용들을 구성했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 아까 이제 2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고정형은 이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고정형은 사실 29, 32는요. 음악 미술하고 유사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한 주 시간표 안에 2시간이 들어오게 짜는 고정형, 특정일 집중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아예 그냥 봄 시즌에 한 번, 여름 시즌에 한 번 이렇게 집중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기 초에는 2시간 하고 현장 학습 집중 이렇게 혼합형으로 해도 된다라고 돼 있고요. 네, 요렇게 이제 시간 운영 방식은 어떻게든 29를 그 학기 내에 운영하시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조금 더 이제 더 자세한 부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학교 자율 시간을 초등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활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볼 텐데요. 여기서 학교 자율 시간 과목과 활동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요. 과목은 무게감이 있어요. 틀이 일단 과목의 목표도 있어야겠고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어떤 수업 방식들을 들고 어떻게 평가를 할지 활동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울 건데요. 핵심은 여기서 한번 보실게요. 자, 요게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활동의 예시 자료 틀을 이렇게 해놨고요. 요게 활동이에요. 오른쪽은 과목의 예시 자료예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 여기서 과목하고 활동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과목과 활동과의 결정적인 차이점. 네, 성취 기준 또 하나 더. 성취 기준하고 하나 더 내용 체계. 요게 이제 중요한 이제 내용적 차이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목이기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용 체계랑 성취 기준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용 체계랑 성취 기준은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주제를 소주제 이거 교수 요목이라고 이제 이름 지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수업들을 할 것인지 요 정도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요. 근데 교육부에서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활동으로 운영을 해도 학교에서 웬만하면은 뭐 이렇게 좀 약간 진짜 형식적인 과목처럼 완벽한 성취 기준은 아니더라도 성취 기준을 한번 개발을 해보고 아니면 성취 기준을 기존 교과에 있는 거를 재구조화라도 최소한 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기존 교과에 있는 성취 기준을 활동일지라도 그대로 그냥 쓰는 거는 학교 자율 시간 취지에 맞지가 않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활동을 할 활동을 개설할지라도 선생님들이 만들어 보시거나 조금 재구조화를 해보라. 근데 과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밀하게 내용 체계랑 성취 기준이라는 틀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얘네들의 차이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과목을 할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런 고시의 과목 승인 절차를 받으실 거예요. 요게 주체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남도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지 과목은 된다. 근데 활동은 말 그대로 좀 쉽잖아요.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교육감 승인이 아니라 학교장.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될 것이다. 그래서 훨씬 운영하는 게 운영하는 게 과목보다는 좀 부담이 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학교 자율 시간 과목을 하기 위해서는요. 인정 과목이기 때문에 도서가 필요하잖아요. 얘는 인정 도서, 그러니까 시도교육감에서 승인받은 도서나 아니면 뭐 시중 도서나 얘를 뭐 6개월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승인 절차가 있고요. 다행인 게 중학교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건 인정 도서가 필요하고 했지만 초등학교 학교 자율 시간 과목일 경우에는 이런 학교 자체 개발 학습 자료로도 과목을 운영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 자료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승인 절차가 인정 도서 절차보다는 훨씬 더 쉽게 풀어줄 거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사항들은 교육청에서 그 절차들에 대한 안내 공문이 이렇게 나가실 거예요. 요게 인제 과목과 활동과의 차이점을 알아본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인제 선생님들께서 과목을 만드신다. 내용 체계표를 구성을 하신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식이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 과목에서 알아야 될 거, 과정 기능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가치 태도는 지녀야 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인제 학교 학습 공동체에서 혼자 만들기는 어려워요. 얘는 학년에서 편제에 들어오기 때문에 학년에 1 반부터 뭐 6 반까지 다 적용받는 거겠죠. 이거를 학년 학습 공동체에서 학년 협의회에서 다 같이 이런 내용 체계, 성취 기준을 같이 개발을 하시는 거다. 내용 체계는 이렇게 만드시는 거고 성취 기준은 그럼 어떻게 만드냐? 성취 기준의 세 가지 특징을 담아내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취 기준은 활동이 아니에요. 얘는 단순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언가 도착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뭐 조사하기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통해서 얘가 결국은 뭐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도착점, 결국은 평가로도 쓰일 수 있게 학교 자율 시간 평가하셔야 되잖아요. 네, 요렇게 인제 만드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을 만드는 방법은 중요한 게 내용 체계를 1 번으로 만드시고 2 번이 이제 성취 기준이에요. 자, 성취 기준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내용 체계표에 지식이해랑 과정 기능을 엮거나 아니면 지식이해랑 가치 태도를 엮거나 과정 기능하고 가치 태도를 엮어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2022 개정 성취 기준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단순히 그냥 지식 이해만으로 있는 것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최대한 어 조합되게 성취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 학교에서 성취 기준 만드실 때요. 자, 2015와 2022 개정 성취 기준의 특징을 아시면 성취 기준이 어떠해야 된다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2015를 보시면은요.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길을 아예 그냥 딱 닦아 줬어요. 국가 성취 기준에서.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나는 고대 건국 이야기 이거 말고 다른 거로 알아보고 싶은데." 우리 경남에서는 저 여기 보시면은 건국 이야기할 때 가야 뭐 박혁거세 이런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성취 기준에서 근초고항이라고 아예 그냥 관계투자 영상 찝어 줬네? 너무 성취 기준이 수업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2 개정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성취 기준을 좀 넓게 함축적이고 포괄적으로 써 놔야지 선생님들이 수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드시는 과목도 1년 쓰고 버릴 게 아니잖아요. 과목 개설하시면 여러 해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성취 기준을 이렇게 여러 개의 수업이 도달하는 길이 나올 수 있게 함축적이고 포괄적으로 성취 기준을 진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 볼게요. 네, 요런 식으로 만드시고요. 그다음 평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 자율 시간은 일단은 과목이든 활동이든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쫑알이라고 부르는 그 줄글 쓰는데 거기다가 그 예를 들면은 작문 과목을 개설하신다. 그럼 국어 교과 세특 밑에 말로 쓰는 거를 해야 된다. 근데 과목으로 개설할 경우에는 성취 기준이란 걸 개발을 하세요. 성취 기준을 개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과목으로 할 경우에는 얘를 이제 뭐 매우 잘함, 수행 평가 하시잖아요. 뭐 보통 노력, 요합 이런 수행 평가 형식의 평가도 설정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경남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서 아마 자세하게 아직은 안 만들었을 거예요, 이거를.
2025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 적용되는 사항들을 선생님들이 미리 한번 짚어보시면은 평가에 대한 부분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교과금 밑에 달성해야 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 대할 시간을 만드실 때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를 드렸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 이런 게 있으실 경우에는 제가 이메일 주소를 공유 드릴 테니까 요 이메일을 통해서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약 1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한 1분 동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마이크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고요. 질문 남겨두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이메일로 저에게 말씀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일찍 시작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다 됐고요. 네, 요거 업로드 자료는 제가 여기 보시면은 그 사설 원격연수원의 그 그림 같은 경우 저작권 관련된 자료 요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공유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자료 안에 거의 다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그림 저작권 요런 자료들이 그 원격연수원 자료 관련된 것들이 곧 나올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림 같은 경우는 굳이 없으셔도 내용 이해하는데는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아서 네, 그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이야기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어려운 내용이신데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유영숙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이제 경남 선생님들께 처음 학교 자유시간 이해를 도와주실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네이버 웨일도 설치하고 아이톡도 유프리즘도 새로 까시고 불편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그러면 다음 그 연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정시에 마치기 위해서 바로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인데요. 저희들이 점검할 내용에 대한 그 연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교육부 교육과정 연구 학교를 담당하신 주무를 담당하시기도 했고요. 저희 초등교육 통합지원단 활동을 계속 해오신 연구부장님이십니다. 서창초등학교 안은진 부장님, 네,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초등교육 통합지원단 연수 교육과정 부문을 맡게 된 양산 서창초 교사 안은진입니다. 교육과정 전문가이신 지원단 선생님들과 함께 본 연수에 참가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저와는 점검표로 살펴보는 교육과정이라는 주제로 점검표의 중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하나씩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군별 총 교과 수업 시수 확보를 시간배당 기준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3에서 6학년의 교과군 소개,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학년 군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로 제시된 시수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체, 미, 창체는 감축 불가하며 하나 축해서 창체로 과정이 적용되는데요. 먼저 시간배당 기준의 변경사항을 살펴보시면 한글 교육 강화로 국어 시수가 34시간 증대되었고 실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전한 생활 시수 64시간이 통합교과로 조정됨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는 98시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시수 증가 운영을 살펴보면 교과군별 소개, 교과군,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는 모두 기준 수업 시수로 20% 증감 가능하지만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로 제시된 시수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도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체음미 교과는 감축 불가하며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안내된 바와 같이 실내외 놀이 및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즐거운 생활은 가급적 감축하여 편성 운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2024학년도 2, 4, 6학년의 경우는 2023학년도 1, 3, 5학년에서 이수한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당해 시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학사 일정, 수업 일수 및 시수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교육 정성화법에 의거해서 선행교육 및 성인학습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실시해야 합니다. 계획에 의거해서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요.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실시 시기 및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먼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상시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의 연수는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상담위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원 대상 연수는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서 매 학기 초 실시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등과 연계하여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며 학년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과 연계한 학교 자체 점검단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과정 중심 평가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시에는 성취 기준에 제시된 학습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요. 또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핵심 내용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취 기준 재구조화, 유지, 통합, 재조정 시에도 적용됩니다. 학년별, 학기별로 이수해야 되는 교과는 학교 정보 공시를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교과 체험활동 계획을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과별, 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올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개정이 이루어진 정보공시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4-가항과 관련하여 정보공시 항목명, 공시 내용, 입력 지침이 바뀌었는데요. 모두 교수학습 파트가 강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4-가항은 교과별, 학년별, 교과진동 운영 계획이었는데 올해부터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점 고려하시어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글 해득 및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서 국어 시수가 1, 2학년분에 34시간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한글 교육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기초 문해력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내용 체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위 범주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 2학년 교육과정 설계 시 한글 놀이 교육을 위해 가급적 34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알림장 쓰기, 받아쓰기, 일기쓰기 등 관행적인 쓰기 문화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한글 미해득 및 기초수학 진단 보정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다양한 진단, 보정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 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기초학력 정책 사업들을 적극 활용 및 실천하고 특히 학교별 기초학력 지원 계획 수립 시 저학년의 한글 책임교육, 기초수학 책임교육 포함이 필수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 및 운영하실 때에는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반영사항 10가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강론에 제시된 경상남도 교수학습의 중점을 참고하셔서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기본계획 알림방에 탑재되어 있는 초, 중학교 및 특수교육 원격 수업 운영 기준에 의거해 원격 수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는 반드시 학교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되는 원격 수업 관련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원격 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그리고 원격 교육 인정 기준에 대한 사항, 학습 내용의 평가 방법,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를 활발히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원격 수업 및 평가와 관련된 중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적정 수업량인 40분을 확보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원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대체학습 또는 보충학습 계획을 마련하여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행평가 및 지피평가 등을 통한 학업 성취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남교육에서도 강조하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이 원격 수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약계층,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실 있고 질 높은 원격 수업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원격 수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등 기존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더욱 활발히 원활히 운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시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짚어보셔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 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는 기준 수업 시수로 20% 이내 증감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3에서 6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는 최소 수업 시수로 시수 감축이 불가하며 반드시 그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학년 분별 시수는 특정 학년, 학기에 편중하여 편성하거나 단위 시간 40분을 분할하여 운영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동 봉진, 영역별 시수를 적절히 안배하여 초등 6년 동안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고루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편성과 관련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1학년 입학 초기 적응활동으로 입학 후 3월 중에 34시간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의 실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교사와 학생이 공동으로 또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학생 주도적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자치회와 연계하여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은 학생 주도적 운영이 이루어지기 쉬운 영역인데 동아리 부서를 선택하고 참여하며 활동의 즐거움을 느끼는 데 중점을 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범교과 학습과 관련된 점검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범교과 학습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지도하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티클리어, 아이톡도, 경상남도 교육청 슬기로운 학교생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센터 누리집 내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편성과 운영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범교과 학습 주제별 교육과정 반영 시수입니다. 주요 사항들은 색깔이 달리 표현된 부분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안전교육 내 약물중독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양성평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교육은 양성평등 교육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시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의 혼란이 있었는데 안전교육 내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약물중독 예방, 성폭력 예방, 그리고 소방훈련, 소방안전교육, 인터넷 스마트폰 과외전 예방 교육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해당 시수와 횟수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 도움 자료 70에서 73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단 활동 중에 가장 자주 들어오는 문의 중에 하나가 이 범교과 학습과 관련된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율, 그게 의무이든 권장이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관련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1시간 이상 배당하는 것을 권장드렸고요. 또 수학이나 과학 등 여러 교과의 검인정 교과서 사용으로 인해서 기존 범교과 학습 관련된 자료들의 활용이 어렵다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교과서가 다르다고 해도 교과별 성취 기준은 그대로이므로 티클리어에 공유된 자료 활용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지역 내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자료를 공유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되며 이를 추천드립니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이 보다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구성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학령군 중심, 업무 중심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내부 결재가 필요하며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결재를 득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 준비부터 편성 계획, 심의 검토, 수정 보완, 확정,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계획과 평가를 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그리고 편성 운영의 심의를 담당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직접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교과 및 학년협의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철학을 담은 학교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및 학교평가 설문이 학기별 또는 학년 말에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별 설문 방안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놀이연계 교육은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반영사항 중 하나로 그만큼 학생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놀이와 쉼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또한 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고 있으니 학교에서 이 점 참고하셔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기교육에 대한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 시에 내용이나 학습 자료를 포함하며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학년 또는 교과 협의회를 통한 검토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점검표로 살펴보는 교육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범교과 관련해서 약간의 혼동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움자료 70에서 73쪽 그리고 제가 공유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돈을 드렸다면 그 점은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은진 부장님.
정말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두 번째 파트인데요. 학교에 맞춤형 지원한 사례 그리고 경남형 학교 자율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교육부의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 운영 연구학교 담당을 하셨던 우리 중부초등학교 성혜진 연구부장님 모시고 강의 듣겠습니다.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부초 교사 성혜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지원단 선생님들을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자료 공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년도에는 양산의 지원단 운영 사례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아마 학교 자율시간일 것 같아서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게 이 내용일 것 같아서 앞선 학교 자율시간 강의 내용에 이어서 경남형 학교 자율시간을 언급을 드리고 교육과정 지원단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경남형 학생 주도 학교 자율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유영식 선생님 너무 교사 수준 교육과정에 대가신데요. 너무 강의를 잘 해주셔서 시수 부분과 개념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율 시간이 도입되었다는 건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의 실질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을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작용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이때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자이자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습 목표와 내용,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학습자의 주도성과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이 학생들이 학습 목표, 내용, 방법들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이 부분을 중시해서 즉 학생 주도를 강조해서 우리 경남의 학교 자율시간 이름은 경남형 학생 주도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실제 총론에 보면 학교 자율시간 편성 운영이나 과목, 활동 개설할 때 절차 방법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도마다 구현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은 학생 주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경남에서 추구하는 학생 주도 학교 자율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성 원리에서는 학교의 여건, 특색, 그리고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내용에다가 교육과정의 준비, 설계, 실행, 성찰의 전 과정의 의사결정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협력하고 책임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추가해서 경남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성 중점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했던 건 학생 주도형, 교과통합형, 기초소양 강화형, 지역 연계형, 그리고 학교 특색 교육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남에서는 여기다가 학생 주도의 정도에 따라서 선택형, 생성형, 심화형, 자율형을 경남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선택형은 교사가 구성한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고, 생성형은 특정한 상위 주제는 교사가 정해놓고 학생들은 학습하고 싶은 하위 주제를 스스로 생성해서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화형은 학생 주도의 정도가 좀 많이 높아집니다. 교과의 성취 기준을 살펴보고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한 후에 성취 기준을 학생들이 개발해서 주도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이며, 자율형은 학생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주제, 목표 선정, 내용 구성, 학습 방법 및 평가 결정, 성취 기준 개발 전 과정에서 학생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부에서 말하는 학교 자율시간의 유형에 학생들의 선택을 다하거나 주제를 생성하게 하는 등 학생 주도를 많이 반영한 것이 경남형 구성 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영 단위입니다. 학기 단위로 운영해야 된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고요. 경남은 3, 4학년군에 한 번, 5, 6학년군에 한 번, 즉 한 학기 이상씩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과목 구성 기준입니다. 앞서 유영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목이 되려면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과목은
교과 교육과정의 체제와 같이 성격,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가 진술되어야 되며 새로운 과목으로 개설할 경우에는 17차 시 이상 시수 편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활동의 기준은 활동의 목표, 주요 활동, 평가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승인 절차입니다. 활동의 경우는 학원이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 승인의 과정이 필요하고, 과목은 학교에서 쓸 자료를 개발하는 경우, 그리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인정도서를 활용하는 경우는 교육장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정도서를 신규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2024학년도에는 2025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장 승인 사안도 교육감 승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인 시기가 조금 이른 편입니다. 활동은 학원이 심의를 받고 학교장 승인을 받는데, 학원이 심의는 그 활동을 시작하기 전, 학기 시작 전에 받아야 되고요. 대신 학원이 심의가 끝나고 나서 학교장 승인은 학기 중에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과목은 아무래도 2025년도 적용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장, 교육감 승인의 경우 8월 23일까지 과목 개발 및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필요한 서류랑 그런 것들은 곧 공문으로 안내될 것이고, 좀 현장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움 자료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학교 자유시간에 대한 연수는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더 깊이 있는 설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저희 교육과정 지원단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교과 진도 운영계획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 편성 점검을 실시하고 컨설팅 준비를 거쳐 실제 컨설팅이 운영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정보 공시 내용이 조금 바뀌었죠.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을 공시하지 않게 되었는데, 정보 공시는 하진 않지만 학교에서는 이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을 작성하실 거기 때문에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들을 반영해서 교과 진도 운영 계획 도움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였습니다. 먼저 흔히 범하는 진도표 입력 오류를 정리했습니다. 진도표를 보면 일부 교과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출판사의 교육과정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교과의 특정 차시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시에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학습 요소는 생략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원이 10분의 4차시로 종료되는 경우는 실제 성취 기준을 다 지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정견표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과의 맨 마지막 차시는 꼭 확인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표기법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원래 단원이 구성이 10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차시를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차시를 지금 늘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원은 10차시 단원이 아니라 11차시 단원이기 때문에 11분의 몇으로 표기법을 다시 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는 교과서상의 두 차시 내용을 한 차시로 감축해서 지도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단원 전체 차시가 9차시가 아니라 8차시로 표기해야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주제에 이렇게 그냥 행사명, 수학여행 이렇게 쓰는 경우는 실제 활동 내용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진도 운영계획에 이번에 1, 2학년 같은 경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게 되고, 3에서 6학년은 202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따로 이제 구분해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혼재로 인한 혼란을 조금 줄이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도움자료를 참고해서 올해 변경된 내용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교육이 아니라 이번 2024에서는 양성평등 교육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안내해서 도에서 만든 자료 중에 학교가 알아야 되는 부분,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과정 점검 부분입니다. 그때 2015 때는 교과 시수와 창체 시수 간의 이동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교과군 소개와 창체 시수는 기준 시수 이상 확보해야 되는 최소 시수였는데, 2022에서는 교과와 창체 간 시수 이동이 가능해서 증감이 가능한 기준 시수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3, 6학년은 교과군 시수, 창체 시수, 학년 분별 시간 수업 시간 수를
기준 이상 확보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1, 2학년은 학년 분별 수업 시간 수만 기준 시수 이상 확보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교과 및 창체 20% 증가 범위 내에서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시 자료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계획을 그 부분 중에서 시수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올해 1학기 검토에서는 1, 2학년 편제와 시수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한 생활이 사라지고 창체 영역이 달라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특히 2학년의 경우는 2015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게 되는 시점인 만큼 최소 시수 이상 편성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학교에 피드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컨설팅 준비 과정입니다. 올해 지역별로 계획이 안내되었을 것입니다. 저희 양산 지역은 컨설팅 시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 궁금한 점 등의 컨설팅 기초 자료를 취합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취합하고 취합된 자료들은 질문 주제별로 저희가 분류를 한 뒤에 컨설팅 자료를 준비를 합니다. 답변을 작성하거나 요청 자료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답변을 작성할 때는 전문이 참 말썽이네요. 저게 문이 안 닫히네요. 네. 네. 근데 문이 또 지금 안 닫히네. 아예 안 닫히네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작성할 때는 경상남도 지금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용감하네요. 네, 뒷문이 안 닫히네요.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 도움 자료, 그리고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해설을 참고합니다. 또 관련 공문, 매뉴얼 등을 참고해서 저희가 답변을 작성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컨설팅을 앞서서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학교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번 1학기 컨설팅 시에는 학교 자율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곧 실시될 학교 자율 시간 연수를 듣고 난 뒤에 학교에서는 연구부장님을 중심으로 학교 자율 시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진행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컨설팅 당일에 뵐 예정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당일에는 먼저 학교 자율시간 개념에 대한 2차 연수를 진행을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연구부장님의 이해를 좀 높인 다음 소그룹 토의로 학교에서 협의한 내용을 서로 다른 학교 간에 의견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때 각 컨설턴트들은 소그룹에 투입되어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고 멘티미터를 활용해 의견을 취합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사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학교 자율시간을 1, 2학기에 나눠서 편성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학기 단위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29시간을 1, 2학기 쪼개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학교 자율시간을 매년 다르게 같은 학년에서도 밤마다 다르게 구성해서 운영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학교 자율시간의 취지가 지역 학교의 여건, 학생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과 활동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년 다르게 밤마다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어쩌면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시간 취지를 가장 잘 살린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다만 저희가 학년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3학년이나 5학년에서 학급별 시수를 다르게 해버리면 4학년, 6학년 시수 편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급별로 다르게 학교 자율시간을 편성 운영하고자 한다면 4학년과 6학년에서 편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다른 학교에 조금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배우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거는 다른 학교 좀 잘 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 연구부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실제 컨설팅 하는 날 사례를 좀 나눠달라고 해주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학년 말 같은 경우는 워크숍이 되게 잘 되고 있는 학교한테 미리 부탁을 해서 그 사례를 나눠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가 또 중요할 때는 평가 기록 피드백이 잘 된 학교에 또 부탁을 드려서 그 사례를 공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랑 시간을 조금씩 가지면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관내 연구교사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양산 같은 경우는 밴드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연구부장님들은 같은 시기에 같은 고민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보통 연구부장님이 질문을 하면 네, 또 연구부장님이 답변을 다 하시기도 하고 지원단에서 같이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 이게 질의응답뿐 아니라 자료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되게 고무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설명회를 먼저 한 학교에서 학부모 연수 자료를 올려줘서 자료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좀 줄일 수도 있었고요. 정보공시 평가 형태가 바뀌면서 다들 당황했었는데 타 지역에서 이 양식으로 개발했던 자료를 누군가 또 찾아서 밴드에 공유를 해주셔서 많은 학교가 좀 덜 힘들게 전공공시를 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밴드나 혹은 다른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사전 질의였고요. 혹시 또 그때 질문 못 하셨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장학사님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네, 강사님께서 워낙 중요한 내용들을 짧은 시간 안에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다른 분들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추후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오늘 연수 자료를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다음 강의하시기 전에 잠시만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보이는 화면에 아이톡톡 톡톡 나눔터 안에 웨일 클래스 이름을 제가 적어 놨는데요. 톡톡 나눔터에 가시면 이게 초등교육이라는 그 메뉴 하위 메뉴로 그죠? 톡톡 나눔터 아래 초등교육, 그 다음에 초등 교육과정 수업 평가 그 메뉴 아래에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정 수업 평가라는 웨일 클래스가 있거든요. 예, 그 웨일 클래스의 교육과정 자료방에 있습니다. 오늘 연수 마칠 때도 한 번 더 이 화면을 띄워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로로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네, 찾으실 수 있고요. 혹시 못 찾으셨으면 저한테 메신저나 알려주시면은 제가 개인 업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연수 진행하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평가에 대한 지원 사례 및 주의할 점에 대한 안내를 해주실 건데요. 외포초등학교 이윤섭 선생님이십니다. 2017년부터 저희 교육부 학생평가 중앙지원단 활동도 해오시고요. 경남교육청의 학생평가 문항 개발 그리고 도움자료 개발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계십니다. 외포초등학교 이윤섭 선생님, 네, 다음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저번에 한 번은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이번에는 컴퓨터를 2개로 아예 연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원격의 자료를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초등교육에서 통합지원단 연수에서 학생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평가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교과학습 발달 상황 및 평가 관리를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이 5가지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초중등 교육법 제25조인데 사실 개정된 지 오래되었고 잘 바뀌지 않아서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 중에서 위에 있는 3가지 초중등 교육법 제25조,
교육부령 제204호, 교육부 훈령 제477호. 이 세 가지 중에서 밑에 두 가지는 아주 자주 바뀝니다. 교육부령 제204호와 훈령 477호는 거의 매년 바뀌고요. 코로나처럼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1년에 2번씩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각 학교의 단위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컨설팅 하실 때 교육부령과 교육부 훈령 제477호 이것이 잘 맞지 않고 있다면 지금 학생 평가 계획 또는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 현행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눈을 기울이셔서 다음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컨설팅을 가셔서 다른 단위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기준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면 되는 게 교육부령 제204호, 교육부 훈령 제477호입니다. 제가 평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볼 일이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 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은 우리 이제 손에 그 인쇄본이 들어오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먼저 이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 궁금하실 때는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여기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셔서 제목을 치시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여기 법령의 기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은 행정규칙에 들어가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 3월 1일자로 가장 최신판이고요. 저희 도에서학은 학업 성적 관리 지침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항상 학생 여기서 보시면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과 생활 기록부와의 약간의 결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상에 있는 글보다 학교 생활 기록부 둘 중에 어느 것을 우선해야 되나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머리가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은 아이들의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교 생활 기록에 대한 평가, 출결 이런 모든 기록에 대한 나이스 지침을 말씀드린 거여서 사실 중용해야 되고요. 그다음 학업 성적 관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시도에서 그러니까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평가를 이끌어 갈지에 대한 약간은 포괄적이고 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개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 생활 기록 관리 지침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오는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 첫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이 지침이 학교 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 작성과 크게 위배되는 부분인데 간혹 이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이 약간은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제477호 2024년 2월 8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학교, 단위 학교에 가셨을 때 이 파란색 글자 부분에 날짜와 477호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바로 쉽게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뒷부분을 봐야 되는지 조금 지표를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보면 가장 많이 틀렸던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변경 사항이나 특이 사항이 있지만 가장 많이 틀리고 있는 사항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보시면 여기에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촉할 수 있고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행 지침으로서 단위 학교에서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를 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위 학교 학업 성적 관리위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서는 이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를 둔다라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별도로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그냥 둔다라는 이 문장을 그대로 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제가 봤던 태반 학교들이 그냥 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위원회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표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표에서는 또 학교에 따라서 위원장, 학교장하고 이름을 땡땡땡, 교감 땡땡땡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명칭, 그러니까 호칭만 적어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으면 이러한 표나 아니면 글을 하나 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시행 지침이 신고 대조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니 지금 학업성적 관리 규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 학생 평가 관리 규정 이렇게 말을 계속 하다 보니 말이 꼬이는데 듣는데 어려움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뀐 걸 보시면 먼저 파란색 보시면 되는데요. 1조의 433호에서 477호로 바뀐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5조에 보면 심의 내용에 6번 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평가 미참여 학생 및 학적 변동 학생의 성적 처리 방안인데 여기서 평가 미참여 학생이라는 경우는 이제 평가를 한 번 시험에 빠진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병원 학교나 별도의 다른 이유로 인해서 평가 자체에 참여를 하지 못한 학생, 이런 학생들의 성적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안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상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적어두셔도 되겠지만 평가 미참여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6조에 보시면 역시 바뀐 거에 대해서 있는데 하나 더 한 게 그 예전에는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근거에 학업 성적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선 사실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재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또 바뀐 부분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교과에 대해서는 가나 1, 2, 3, 4, 5, 6, 7까지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렇게 하나 문단으로 단순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게 이제 1번 보시면 1, 2학년은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활동 3개, 3, 6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진로 4개 영역입니다. 이게 영역이 개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수정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 내년에는 1에서 4학년은 이렇게 되고 5, 6학년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장은 올해 눈여겨보시면 2년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1, 2, 3, 6 구분되어 있는지 보시고 내년에는 1, 4, 5, 6 그 다음에는 1에서 6학년 모두가 이제 그 전에 것으로 바뀌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항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3, 6학년인데 내년부터는 5, 6학년 자율로 바뀔 거고 밑에 3번 항도 5, 6학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3년 이후에는 통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밑에 10조에 한번 보시면 그전에는 각종 심리 검사 결과, 진로 적성, 임사 검사 등 창의적 체험 활동을 막 총체적으로 한 말이 있었는데 이게 그럼 진로 적성을 무조건 해야 하는지, 인성 적성, 인성 검사를 무조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조금 의문들이 생기는 바람에 생겨서 이번에는 누가 기록된 행동 특성 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입니다. 여기서 하나 최근에는 괜찮으실 건데요. 예전에 보면 문장으로 교사가 입력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담임 교사로 바뀌었거든요. 혹시나 교사가 입력한다 되어 있으면 한 3년 전 이후로는 수정을 안 한 문장일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주요 역할은 앞에 있는 문장과 같은데요. 그 앞에 이제 6번 이번에 평가 미참여 학생 및 학적 변동 성적이 추가되었고 그 전에 것들은 이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보시는 게 교과 평력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기준 및 결과의 활용 방법. 이거는 교과 평가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자, 여기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위학급 평가 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별, 학년별, 학급별 평가 계획은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되어야 되고요. 평가 실시 전에 평가 방법 및 채점 기준 등 평가 운영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학생에게 안내해야 하는데
세부적인 채점 기준이 곧 정답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평가 요소, 그러니까 어떠한 학문, 뭐 예어점,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난 기행문 쓰기 이런 식으로 평가 요소를 안내해 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 내일 이제 실가 평가를 칠 건데 아이들에게 평가 요소를 하나하나 다 알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항상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가 계획이 변경된 경우 이것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또 받아야 합니까? 두 번째, 이것으로 정보 공시를 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고 변경사항을 확정한 다음 평가 실시 전에 변경사항을 학생 학부모에 안내해야 됩니다. 아울러 정보 공시도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 계획을 수정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일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가 계획을 조금은 여지를 두시고, 그러니까 문항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평가 계획을 조금 수립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합니다. 단위학교 평가 계획 안내 예시. 올해 이 형태가 바뀌면서 조금 이야기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은 평가 계획 자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앞에 보이는 것처럼 영역 요소 방법 시기, 그다음 결과 활용원 평가 계획이 들어가니까요.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평가 기준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보시면 영역 시기 요소 방법 평가 기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수업 평가 연계 방안이라는 요소가 이제 생기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이게 평가 계획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정보 공시에 해야 되는 사항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먼저 좀 말씀드리면 수업 평가 연계 방안은 정보 공시를 해야 되는 요소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따가 제가 이거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평가 기준의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이라고 여기 학생 평가 지원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에 평가 기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개를. 성취 기준에 따라서 평가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평가 기준을 여기 있는 것을 찾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릴 것은 올해 1, 2학년 1학기 저희가 예시 문항일 경우 평가 기준을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항이 나가는 2월까지는 평가 기준 자체가 2022 개정 교육과정 1, 2학년의 평가 기준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문항이 다 나간 다음 이 평가 기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학기 때부터는 아마 거기서 맞춰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평가 기준은 우리 성취 기준처럼 꼭 따라야 되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작업하실 때는 구태여 이제 고생을 하시거나 만드시는 것보다는 여기 그 학생 평가 지원 포털에 있는 평가 기준을 활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가 문항을 만드실 때 이제 도에서 저희가 예시 문항 만들 때도 평가 기준 상을 기본으로 하여서 상 수준에 맞는 문항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제 학교나 단위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도 할 건데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평가 기준의 중수준에 맞는 문제를 만드셔도 되고요. 하수준에 맞는 문제를 만드셔도 됩니다. 단 우리가 어떤 평가 기준을 보기 위해서 이 문항을 출제하였나라는 것만 확실하다면 무조건 상수준에 맞춰서 평가 문항을 구성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2학기 때 나갈 그 1, 2학년 2학기 문항에서 좀 반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 평가 결과 처리 방안은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평가 결과 제공 방법 및 횟수들이 학기 초에 알려져야 되고요. 세 번째 보시면 평가 결과 확인 시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다른 학생에게 학생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생각하셔서 학부모도 공개가 되면 안 되고 학생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학생에게 공개하라는 것은 핵심이 다른 학생에게입니다. 다른 학생에게. 그러니까 평가 결과를 알려주실 때는
학생들 개별로 통지가 돼서 자기 성적을 자신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공개하여서 예를 들어서 뭐 1번 이윤섭 동그라미 2개, 뭐 2번 윤섭 동그라미 1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유념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요즘에 어떠한 교수도 그렇게 하진 않지만 혹시나 공공연하게 점수를 이제 공표하는 상황, 그 공개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의 신청 처리에 대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초등에선 사실 많지 않은 경우이긴 합니다. 하지만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 먼저 평가 결과를 할 때 이의 신청 기간을 안내하고요. 이의 신청 접수가 있을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또 학교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하셔도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6학급 학교에 있을 때 수립하였던 이의 신청 처리 사례 순서입니다. 평가 요소란 부분에 이제 더 이상 질문이 많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왜 이 요소를 보여드리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평가 기준에 하 수준으로 만일에 문제를 만든다고 하시면 평가 요소 자체가 작품을 읽고 재미나 감동 느끼기라는 식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중수준에서 맞춘다면 스스로 타자 읽는 태도까지 지니는 것도 평가 요소에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 요소라는 것은 성취 기준 도달의 증거로서 학생들이 보여주길 기대하는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평가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평가 과제 예제 1, 2학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교과 역량이 1, 2학년 같은 경우는 하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우리 삶을 살아가는 힘이 교과 역량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밑으로 쭉 보시면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1, 2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보셨을 건데 1, 2학년 담임 선생님 아니신 분들은 이제 처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이렇게 교수평기의 흐름에 따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 2학년 1학기 평가 문항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실제로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는 부분은 사실 이 두 페이지입니다. 기준안과 과제죠. 기준안과 과제인데 이 페이지를 제공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수업평가 연계 방안이라는 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큰 고민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에 대해 이 문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떠한 수업 상황을 가정하고 또는 어떠한 수업 상황에서 나온 결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즉, 이 문항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수업을 한 다음 평가의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부분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또한 그에 대한 피드백이 결과 중심, 과정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 중심 피드백은 학생들이 이 평가를 마무리한 다음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또 과정이란 것은 직접 아이들이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 어떠한 반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예시 자료들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항이 만들어졌다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다 보니 수업 평가 연계 방안 이 부분들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수업 평가 연계 방안에 쓰는 양식을 애초에 이제 들어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던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평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평가 문항을 만들 때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에 수업 평가 연계 방안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보 공시라는 게 나오는 문구들은 사실은 정보를 공개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뺄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평가 문항 2학기 만들 때는 조금 더 수업 평가 연계 방안 부분에 대한 기술이 수정이 되면서 예, 선생님들이 이제 평가 계획을 세우신 데 있어 조금 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평가 저희가 보여드린 과제 예시라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평가 문항을 구성을 하였고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린 것이지
여기에 있는 문구가 이제 뭐 강제적으로 그 요소들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활용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수정을 하는 방향을 할 건데 이게 평가 문항 자체, 이 계획 자체가 꼭 그렇게 짜져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정보 공시가 바뀌면서 이 문항이 좀 들어가게 되어서 지금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을 하니까 지금 말이 돌아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2학기 때부터 나오는 것은 조금 더 이것이 선생님들 활용하시기에 유용한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항에 보시면 이제 가끔 이 부분을 착오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평가 기준이 아니라 채점 기준입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항 나의 탄생 이야기 및 성장 과정을 3점을 받았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1점을 받았다면 이 학생의 경우 3에서 4점 사이로 중 학교에 따라서 동그라미 2개가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 기존에 나와 있던 도평가 문항 이제 리니어된 부분 전에는 보면 태도적인 부분과 인지적인 부분이 한 채점 기준에 들어감으로써 태도와 아이의 인지적 성취가 불합치하는 경우 채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갈수록 이렇게 분절화하고 있는 부분으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수립 시 이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다른 것들을 이제 근처에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규 교육 과정 외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 평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학생에게 집에 들고 가서 그려와라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가의 수행 주체가 명확하게 누군지, 그다음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외에 조력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제평가, 이런 과제평가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고요.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 아이들이 무임승차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개별 학생의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별 학습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띄어쓰기가 없어서 보기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결과 처리 방안은 앞에 나와 있는 거랑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학생 평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 하실 때 주로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혹시 이제 제가 받았던 그 질의 중에서 우리 이제 평가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혹시 지금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하시면 이제 채팅이나 아니면 발표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네. 10초, 예, 10초 정도 기다려 별다른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답변 있으면 저에게 따로 연락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섭 선생님, 많이 알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리면 정보 공시 항목, 법령에 따라서 공시해야 될 항목을 공시하는 게 맞고요. 서식은 학교마다 다르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평가 계획을 이미 수립하셨으면 그 평가 계획에다가 빠진 요소들을 다른 서식으로 만들어서 채워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정보 공시 안내를 해드리면서 제시해드린 서식은 예시, 간편하게 탑재할 수 있는 예시의 서식이고요. 다른 서식으로 탑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통합교육, 우리 초등교육 통합지원단, 지원단 여러분께서 서로 분과별로 잘 연계하고 협력하셔서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연수 자료 다운받기 힘드셨던 분은 지금 화면 왼쪽에 보시면 파일 공유에 제가 오늘 강의하셨던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여기서도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